콘서트 7번째 자리는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나와 세상을 바꾸는 읽기의 즐거움 2012년 리더스 콘서트 명사 릴레이 특강, 그 7번째 자리에는 제일기획부사장이신 최인아님을 모시고 읽고 쓰고 행하라란 주제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최인아 부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사실은 저는 그렇게 이 자리에 설 만큼 다독가는 아니에요. 다만 제가 제 안에서 뭔가를 보고 다른 일을 할 때보다 읽을 때 기쁘고 읽을 때 저 스스로 행복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도 굉장히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제 일로서 보건대도 그래, 이 디지털 시대에, 그리고 동영상 콘텐츠가 남아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읽기는 위력적이다. 읽어야 한다. 제가 하는 일은 광고를 만드는 일이고, 광고는 대표적인 영상 콘텐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텍스트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좀 더 설득력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들어가서 앉아서 신문을, 그날 아침에 조간신문을 밤중에 10시, 11시에 보고 그리고 잡니다. 잘 사람 신문을 왜 볼까요? 정보만 궁금하다면. 그 단순한 팩트가 아니라 팩트 뒤에 있는 의미와 생각을 제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을 봅니다. 밤중에. 신문이나 책으로 대표되는 텍스트를 읽는다는 행위는 저한테는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책을 쓴 사람하고 제가 마주 앉는 건데,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는 건데, 그럼으로써 제 생각이 자라기도 하죠. 그런데 제 생각이 단단해지고 자라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읽는 저 자신이 누구인가가 거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자가 제게 들려주는 그 사람의 생각들을 제가 들으면서, 나란 사람이 이런 거에 손을 두는구나, 나라는 사람이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를 거꾸로 저는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한 권을 읽고 어느 저자의 생각과 마주할 때마다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훨씬 명확하게 알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걸 여러분께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대단히 시간을 요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는다는 게 혹시 정신의 슬로우 푸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데요. 요새 이제 그 디지털 시대가 이렇게 막 열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꾸로 아날로그 시절의 그 그리움을 좀 갖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그 아날로그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읽는 행위, 그리고 길에 나서서 한 발 한 발 발자국을 떼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 행위가 저는 대표적인 아날로그 같아요. 이 읽는다는 행위야말로 우리가 지금 그리워하는 디지털 기기를 편리하게 쓰면서도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는 대표적인 아날로그적인 행위가 아닌지, 그리고 사람들이 인스턴트 음식에 편리하고 이렇게 하지만 질려서 다시금 슬로우 푸드를 찾는 것이야말로 이게 텍스트하고 비견될 만한 지금의 트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자로 하고 소통을 이메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 후배들도 이제 이메일들을 많이 보내는데, 많이 느끼는 경우가 어쩜 그렇게 글을 못 쓰는지. 우리말의 구사가 굉장히 엉터리가 많아요. 문장도 그렇습니다. 이메일에 읽지 않으면 나오는 것도 그렇게 서툴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쓰신 문장들을 리포트도 좋고 친구에게 보내는 이메일도 좋고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정도 오니까 이렇게 뒤를 한 번씩 돌아보게도 되는데, 제가 정리하는 저의 힘은 자존심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자존감. 이럴 때 자존심은 저 사람이 지금 뭐를 승진하는데 나는 안 했네, 저 사람의 연봉이 나보다 얼마가 더, 이런 자존심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품위를 지키고 싶은 나다운 그런 제 모습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당장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익 때문에 이걸 내가 이렇게 했나? 이런 식의 자존심. 그리고 내 이름을 걸고 하는 한 잘하고 싶었고 그러고 싶었어요. 그게 저로 하여금 어려울 때도 이거 넘어가야 돼 라고 저 스스로를 독려했던 그런 원동력이기도 했고, 그것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정리를 해봅니다. 혹시 제 얘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는지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내 앞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안쪽 내자에다가 압력이라고 할 때 그 앞자를 씁니다. 한자로. 안에서부터 뭔가가 이렇게 쌓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시작을 했는데 금방 성과가 안 난다. 불안해할 필요 없다. 제가 경험한 이 세상은 계단식으로 올라오더라. 내가 뭘 해도 일정 시간 동안은 아무 뭐가 안 나타나요. 이거 나 해도 안 되나? 근데 한 거는 어느 시간이 되면 뿜어져 나오더라. 저는 제 네이버의 아이디를 그래서 내 앞으로 씁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 많이 읽으세요. 이게 중노동이에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읽는다는 게 목과 어깨와 이게 허리와 의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젊을 때 많이 읽으십시오. 저는 좋은 책의 기준은 다음에 읽어야 될 책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책을 쓴 저자도 그냥 머릿속에서 뚝딱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책을 쓰기까지는 수많은 책들을 읽었을 거고, 어떤 책에서 영감을 얻었을 거고, 그게 촉발을 시켰을 거고, 나는 마케팅 책에서 배우지 않았다. 나는 소설에서 배웠고 시에서 배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는 기계를 만드는 일이 아니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거든요.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뭘 이 마음속에 어떤 게 있는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소설이나 시나 혹은 역사나 이런 텍스트들이 인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씹는 게 말이에요. 이렇게 딱딱한 거 안 먹고 부드러운 유동식만 먹으면 이게 퇴화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도 때로는 맛이 아니라 딱딱한 것도 좀 씹어줘야 된다. 그래서 책도 무슨 이렇게 말랑말랑한 이런 것만 읽다 보면 아까 이 생각하는 근육, 생각하는 힘 이런 거를 쓸 일이 없어지니까 퇴화한다고 해요. 그래서 시작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 고비를 넘기면 어머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처음에 얼마간은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 그거를 넘어서면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믿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스펙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절대로 아니다.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단순히 말을 잘한다는 게 아니다. 저도 가끔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하는데 끝나고 제일 허무한 말이 뭔지 아세요?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세요. 그거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고민을 해보고 그 화두를 가지고 생각을 해서 자기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최소한의 허들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겠지만 절대로 거기에 자기 자신을 다 내주지 말아라.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어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강연과 좋은 말씀 해주신 최인나 기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